여러분, 거짓말은 다리가 짧다, 이 말은 다 아시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본 어떤 외국 사람들은 거짓말은요, 짧은 다리라도 홍대에서 강남까지 다 뛰어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한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인생 전체를 하루밤자리 가면으로 만들어 두고 다니거든요. 직업도 바꾸고, 과거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심지어 목적까지도 바뀌어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 마음을 따고 하루밤 자고 다음날은 다른 사람이 돼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 하냐면은,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거든요. 한국 좋아해요, 이런 말 아니에요. 한국 음식 잘 먹어요, 이것도 아니고요.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전 이걸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홍대에서 봤고, 강남에서 봤고, 외국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봤고, 일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딱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발명하는구나. 이 얘기는 엄마가 어릴 때 하던 말에서 시작돼요. 헨리야, 절대 너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는 너 자체로 충분해. 다른 사람 인정하면서 얻는 게 결국 네 것도 아니다. 어릴 때는 그냥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건 예쁜 기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고였어요. 사람이 자기 정체성부터 속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상대를 사람으로 안 보고 반응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게 듣기 더 더럽게 느껴져요. 왜냐면 한국은 생각보다 사람을 빨리 받아주는 나라라서 그래요. 조금만 다정하면은 문이 열리고, 조금만 성실해 보이면은 마음이 움직이고, 조금만 진심 같으면은 안쪽까지 들어와요. 근데 바로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홍대에서 본 남자 얘기부터 할게요. 한 30살쯤 백인이었어요. 표정 되게 자연스럽고 말도 매끈했고 딱 봐도 자기 얼굴에 못 낀다는 걸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의사라는 거예요. 아, 무슨 의사인데요? 신경외과예요. 여러분, 신경외과예요. 군대 바에서 술 들고 여자 잡고 있는데 갑자기 신경외과가 나와요. 그래도 저는 세상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15분 뒤에 제가 그 사람 또 봤어요. 이번에는 되게 취한 여자 한 명이 걔 발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더라고요. 아, 저는 변호사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신경외과였어요. 근데 여자 하나 붙으니까 이번에는 변호사가 됐어요. 제가 걔를 쳐다봤어요. 아까는 윗사람의 그 표정이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See you later bro 이라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못 잊어요. 왜냐면 거짓말 자체보다 거짓말 너무 쉽게 하는 태도가 더 소름 끼쳤거든요. 이 사람한테 직업은 자기 삶이 아니었어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단어가 되었어요. 지적이고 인간적인 남자로 보이고 싶으면은 의사, 돈 잘 벌고 성공한 남자로 보이고 싶으면은 변호사. 그 여자한테 먹히는 캐릭터만 그 순간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할 때도 비슷한 사람 봤어요. 러시아 남자였는데 정체성이 4개쯤 됐어요. 어떤 날은 바리스타였고, 어떤 날은 모델이었고, 어떤 날은 방송 쪽의 사람이었고, 어떤 날은 또 사업 준비하는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패턴이 너무 선명했어요. 커피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면은 자기 원두랑 쭈쭈에 미친 바리스타가 되고, 연예인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면은 자기 방송 타는 사람처럼 말하고, 패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은 자기 모델이라고 하고, 뭔가 안정적인 남자를 찾는 사람 앞에서는 또 갑자기 뭐 사업가처럼 굴어요. 그리고 웃긴 건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죄책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들키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 사람 앞에선 다른 버전을 꺼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허세가 아니에요. 이건 정체성 사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여자랑 잤다,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존재 자체를 상황 맞춤형으로 위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왜 이런 일이 한국에서 유독 심해 보이냐고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외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처음 몇 분은 보너스가 붙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믿어줄 얘기를 한국에서는 한 번쯤 먹힐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낯설고 영어 조금 섞고 분위기만 잘 타면은 당장 검증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씩 얹어요. 조금 더 멋있는 직업, 조금 더 화려한 과거, 조금 더 진지한 목적, 조금 더 상처받은 중장남 이미지, 조금 더 결혼 생각 있는 쪽. 결국 한국에 와서 연애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자기 인생 재포장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진짜 큰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룻밤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해도 당한 사람한테는 안 끝나요. 그 여자한테는 외국인 남자 하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존재에 대한 감각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 얘는 원래 자기 얘기 다 꾸미는 거구나. 아, 얘는 원래 말이 계속 바뀌는 거구나. 겉으로는 다 열려있는데 속은 비어있구나. 어떤 남자도 외국인 여자한테 비슷하게 당하면 똑같이 느끼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국적부터 의심해요. 직업부터 걸러듣고 말투부터 반쯤 의심하게 돼요. 이게 진짜 억울한 부분이에요. 진짜 괜찮은 외국인도 있잖아요. 진짜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진짜 한국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 진짜 마음 주고 관계 맺는 사람들. 근데 앞에서 몇 명이 이상한 방식으로 다 망쳐놓으면은 뒤에 오는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 같이 의심받게 돼요. 저는 이게 진짜 싫었어요. 왜냐면 이런 인간들은 자기 한 명 이미지 값만 망치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까지 같이 긁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의 크기를 생각보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은 외국인들끼리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외국인 커뮤니티 안 보고 레딧 안 보고 뭐 그들끼리 도는 농담도 잘 안 보고 어떤 말을 먹히는지 어떤 캐릭터가 통하는지 그 계산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말하면은 더 있어 보이는지, 어떤 스토리 말하면은 더 진지해 보이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한 번 더 기회를 받을지 너무 계산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문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원나잇만 얘기하는 게 좀 아쉬웠어요. 원나잇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욕망보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랑 잤냐가 아니라 누구인 척하면서 다가갔냐가 핵심이에요. 그냥 정직하게 나 가벼운 관계가 원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선택이라도 하죠. 근데 결혼 생각 있는 적, 안정된 직업 있는 적, 진지한 사람인 적, 상처받은 순정남인 적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건 관계가 아니라 기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외국인 얘기만도 아니에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감정 알 거예요. 사람이 제일 더러울 때는 들린 말 했을 때보다 가짜 얼굴로 다가왔을 때잖아요. 돈 없는 것도 괜찮아요. 직업이 아직 애매한 것도 괜찮아요. 인생이 덜 불린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를 얻기 위해 자기 정체성을 조작하는 사람은 진짜 오래 남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일 수도 있다는 재상으로 본 거니까요. 그 모멸감은 길게 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더 아프게 남다고 봐요. 한국은 관계로 움직인 나라잖아요.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한 번 마음 열면은 빠르게 챙기고 빠르게 받아주고 빠르게 안쪽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바로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상처도 깊어요. 표면만 긁고 가는 게 아니라 신뢰 자체를 긁고 가거든요. 그리고 신뢰는 한국 사회에서 생각보다 엄청 큰 자산이에요. 한 번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 아예 외국인 친구를 안 사귀려고 하고, 외국인 만나면은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금만 말이 화려하면은 또 저런 종류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좋은 사람도 못 돌아와요. 이게 제일 슬퍼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직업 봉튀기 하나가 아니라고 봐요. 더 큰 거짓말은 나는 지금 이 앞에서 진짜 나로 서 있어 이거예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비료한 캐릭터만 잠깐 꺼내서 서 있는 거죠. 의사, 변호사, 모델, 방송인, 사업가, 진지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결혼 생각 있는 사람 다 같은 종류예요. 진짜 내가 아니라 먹힐 만한 버전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엄마가 하던 말이 이제 되게 그게 들려요. 헨리야, 절대 너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마. 왜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언젠간 남도 속이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승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면을 잡게 돼요.
근데 그 가면으로 얻는 관심은 결국 쓰레기밖에 안 남겨요. 잠깐 먹힐 수도 있어요. 잠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잠깐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남는 건 더러운 기억이랑 나빠진 이미지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미지 값은 꼭 본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오는 멀쩡한 사람들까지 같이 냅니다. 그래서 제목의 답을 리드로 진답하라면은,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직업 하나 부풀리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 자체를 그때그때 바뀌는 파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인생 교훈도 결국 되게 단순해요. 없는 걸 있어 보이게 만드는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강해요. 조금 덜 멋있어도, 조금 덜 화려해도, 조금 덜 성공해 보여도 진짜 자기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제일 오래 가요. 관계도 그러고 나라 밖에서 사는 것도 그러고 사람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카면은 빠르지만 신뢰는 길어요. 그리고 긴 거 항상 느리게 쌓이지만 한 번 쌓이면은 오래 남습니다.